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스에듀입니다. 일찍 찾아오고 싶었는데 늘 늦게 찾아오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영상을 못 올리는 사이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꽃,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아도 고교 학점제가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란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을 알고 학급을 운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미드나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막 쉬는 시간에 책 챙겨서 막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막 다른 교실 옮겨 다니고 하는 혹시 그런 모습 보셨을까요? 막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꼭 여주랑 남주랑 막 썸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멋진 고등학교의 삶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교실을 옮겨 다녔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침 7시 40분에 등교해서 11시에 화교할 때까지 막 정해진 딱 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밥 시간 빼고는. 물론 들어오는 선생님이야 바뀌지만. 그런 경직되어 있는 고등학교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추억은 많지만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모습이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뉴스레터에 썼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 너 이번 시간에 뭐 들어? 나 로봇과 공학. 너는? 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거 듣는 애들 완전 많아. 30명 넘어. 그래서 우리 2층에 대강의실에서 수업하잖아. 완전 많네? 우리는 12명? 우린 프로그래밍실에서 하는데 교실은 작아도 시설 최고임. 여튼 좀 이따 점심때 보자.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생들의 대화 아니냐고요? 아니요. 고교 학점제가 들어올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각자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이동하는 학생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고교 학점제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고교 학점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학점제의 도입 배경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한 단어,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의 이유가 같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원래 정의는 어려워요.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내 시간표 내가 짠다. 내가 선택한 과목대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수 기준을 넘어야 학점을 준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이제 평가를 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제 이수가 된다는 거죠. 대학교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왜 필요한지 고교 학점제의 장점
필요성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들으니까 참여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가뜩이나 수업이 듣기 싫은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럼 더 싫겠죠.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내 진로에 맞게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듣겠죠. 두 번째, 역량이 올라갑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자기들이 학교 생활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같은 게 늘어날 수 있겠죠. 세 번째,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당연히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선도 있고 반기는 시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고교학점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용어가 단위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성적표 받으면 단위 수가 뜨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204 단위를 들어야 했거든요. 1단위가 50분 수업을 17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시간표가 있으면 그 한 칸, 시간표 한 칸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단위라는 것이 학점으로 이름이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학기 시간표에 한 칸이 1학점인데요. 단위일 때는 이 17주를 들어야 이제 1단위를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점으로 바뀌면서 16회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16주 들으면 1학점 이수라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전까지는 204 단위를 들어야 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19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기존의 204 단위를 고등학교 3학년이 6학기니까요. 이제 6학기로 나누면 한 주당 34시간 정도 수업에 들었어야 되는데 192학점 나누기 6하면 대략 주당 32시간 정도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여튼 6학기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여러분은 졸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막 궁금한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모든 과목 선택할 수 있어? 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들어야지. 자, 여러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개정교육과정 총론 한 페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필수 이수학점 보이시죠? 공통국어, 공통수학 같은 거. 그게 84학점이고요. 나머지가 90학점입니다. 저 필수 과목들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아마 고1 때 대부분 이런 필수 과목들을 이수할 거고 고2, 3 때 이제 선택 과목들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교과뿐만 아니라 창체도 학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목은 크게 필수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2015 개정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5에도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였어요. 그런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수능 국어 치실 때도 뭐 화법과 작문인지 언어와 매체인지 이제 뭐 선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2022를 보면 선택 과목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나일 것 같아요. 이제 수능 과목에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수능 과목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저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24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뀐 대입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 대입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서술형으로 바뀐다는 썰도 있고 뭐 절대평가 썰도 있고 여튼 그때까지 땡스 에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저 갈게요. 또 이런 궁금증 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192학점 들으면 된다고? 나 빨리 듣고 조기 졸업해야지? 하는 분들. 자, 되겠습니까? 네, 뭐 이런 헤르미온느 같으신 분들 있을 텐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학기에 최소 28학점은 들어야 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 학점 이수 어떻게 하냐? 출석만 하면 되는 거냐? 좋은 궁금증입니다. 이게 바로 2015 개정이랑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출석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출석만 하면 졸업이었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자든 뭐 시험을 망치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출석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출석률도 보고 학업 성취도도 40% 이상 달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학교 같지 않아요? 대학교도 F 있잖아요. F 받아보셨나요? 저는 D제로까지 받았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강에서도 니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게 D제로라고. 하여튼 네, 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성취하면 학점이 이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로 갑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이 각자 듣는 과목도 다 다르고 인원도 다 다를 거고 상대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를 합니다. 2015 일반 선택 과목 성적표를 볼게요. 물론 2015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이게 일반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했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등급이 나왔었죠.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 성적표 예시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양식의 차이는 있을 거고 실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등급 안 나오죠? 성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설마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냐? 아닙니다. 선택교과만 절대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듣는 그 필수 공통 과목은 그전처럼 상대평가를 해요. 자,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2015에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랑 등급 표기를 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3개로 이제 3등급으로 나뉘었는데 2022에서는 공통 과목은 성취도랑 성차 등급 이제 이전대로 상대평가로 낼 거고요. 선택 과목은 A, B, C, D, E, I로 나누어집니다. I가 뭐냐고요? incomplete. 재수입니다. 이제 대학으로 치면 F, 재수강. 네. 그래서 이제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입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2028년에 바뀔 거고 어떻게 바뀔지는 24년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너무 큰 변화니까 이제 상의할 게 많아요. 내신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수능 과목은 뭘 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도 바뀌겠죠. 아마 이제 진로 상담의 역할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4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시행이라는데 맞냐? 벌써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맛보기 시식 중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 80%가 연구학교거든요. 이 연구학교라는 게 고교학점제를 다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각 부분을 조금씩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학교에서 운영해 본다든지, 뭐 공간을 혁신해 본다든지, 네, 그래서 실제 하고 있다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고,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고교학점제 역사를 보면 매우 짧습니다만, 2020년에 이제 마이스터고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해봤고, 2021년에는 일반계 55%가 이제 조금 고교학점제를 맛봤고, 2022년에는 이제 전체 학교의 80%가 지금 맛보기 시식 중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고교학점제 어떻게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22년에 이제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하겠다. 그래서 된 지역들이 지금 현재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이고요. 2023년에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 선도학교로 하겠다라고 말한 교육청이 이제 대구, 광주,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제주. 그리고 2024년엔 서울, 인천, 울산, 전북까지 전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2025년에는 진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것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신뢰도를 위해 교육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궁금한 것들 이제 Q&A 형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수라는 게 생겼잖아요. 미수하면 어떻게 되니? 졸업 못하니? 아니겠죠. 결과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잖아요. 당연히 보충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성취도 결과 마음에 안 든다. C다. A 나올 때까지 재이수하겠다. 안 됩니다. 대학이랑 달라요. 재이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E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드릴 때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궁금증.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되었다. 이럴 수 있죠.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 학교가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교과목을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 과목 신청자가 우리 학교에 작으면 이제 A 학교, B 학교, C 학교에 신청한 애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원격으로 교과를 개설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것도 학점 이수로 인정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들은 심지어 학교 외부에서 지역기관에서 들어도 학점 이수로 쳐준다고 합니다. 큰 변화예요. 물론 이 지역기관이 교육부는 사전에 인가가 돼 있어야겠죠. 또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제 교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고교 학점제면 교사의 역할 자체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상담이나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기능이 커질 것 같아요. 물론 학급 담임이겠지만 애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요. 학급에 있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원 수급이나 각종 연수 제공 등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고교학점제 연수를 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프라인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교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물적 자원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애들이 과목을 선택하니까 심지어 공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공강 때 있을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요새 공간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공간 혁신 공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전남 능주고처럼 온오프 융합 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공강 때 있을 휴식 공간, 복합 생활 공간, 대형 강의실 등 이제 다양한 공간으로 학교의 모습이 변화될 거라 예상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2025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7년엔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전 학급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럼 2028년에 이제 대입까지 바뀌겠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죠. 이제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 영상으로 합쳐 보았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부족하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한데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